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주말, 후보들은 각자 전략 지역에서 마지막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네거티브 공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로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유세에 앞서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묵념을 한 뒤 보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하루 종일 약세 지역인 영남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구에선 안보를 강조하며 12.3 계엄 세력이 북한과의 충돌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발한 광교 신도시와 성남 등을 방문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연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 일정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했던 광교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천년이 가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이 광교가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단군 이래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이어 찾은 성남에서도 본인이 처음으로 고안했던 GTX 사업을 언급한 뒤 이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청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성남시장 출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무원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지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설난영 씨의 논란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김 후보는 청년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습니다. 중도층과 청년 표심을 겨냥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민심의 변화가 보인다며 역전승을 내다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종단 유세에 나섭니다. 부산과 대전을 거쳐 서울 강남역 거리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공직 선거운동을 나섭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표는 정광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라며 단일화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번에도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는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하는 과거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는데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 학교의 연관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 내용 홍보에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소속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운영단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과 한 몸이라는 정황이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물론 당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차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서울시내 학교 10곳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오늘 사이버 수사 2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리박스쿨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연 이틀 지역 선관위를 찾아서 우편투표 접수 절차와 사전투표함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며 불거졌던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로 분류해 보관 중입니다. 보관소 출입문은 봉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투표함마다 특수 봉인지로 봉인을 해놨습니다. CCTV 여러 대가 보관소 안팎을 비추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CCTV 화면 조작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날로그 시계도 설치했습니다. 합병 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이제 저게 정지화면이라든가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써달라고 해가지고요. 현장을 찾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전력이 갑자기 전력이 끊긴다 그런 상황. 예, 그에 대해서 만반히 말씀드리고 노 위원장은 전날에도 서울 성동구 선관위를 방문해 우편투표가 접수되는 절차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연이틀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까운 지도위원회에 가서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봉인된 투표함은 대선 당일인 모레 오후 8시 본투표가 끝나면 정당 추천 선관위원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관할 개표소로 옮겨져 개봉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냈던 60대는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다렸다가 불을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멈춰선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오전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 일부 승객이 문을 열어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지하 터널을 걸어서 마포역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은 열차가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한 뒤 불을 냈는데 이미 여의나루 이전 역에서 탑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승객처럼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이 가방에 휘발유와 토치 등 도구를 숨긴 상태로 열차에 탑승했다면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열차 내부가 난연제라 불이 옮겨붙지 않고 연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붙었으면 그냥 잘 끌려고 했는데 그냥 불이 그냥 폭발하듯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등산 가려고 물 챙겨 가나 싶었는데 보니까 기름이더라고요. 또 열차 내부에 CCTV가 있지만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열차 안에 설치된 CCTV가 100대가 넘는다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3억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방화범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